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립니다. 저도 전당대회 볼 만큼 봤다고 생각했는데 서로 상호 후보 간에 쫑알쫑알거린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는 한동훈 후보가 쫑알거린다는 원희룡 후보의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큰 틀에서 틀리진 않아요. 팩트체크 전문가가 볼 때 팩트다. 아이, 뭐 이걸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네. 하지만은 뭐 큰 틀에서 뭐 틀렸다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나 그 생각은 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또 한쫑알 하시는 이거는 그렇죠. 말을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제가 지지 않는데, 네, 그러니까 말의 질이 아니라 말의 어떤 양이라든가 뭔가 이거는 더 이상 이제 뭐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지금 전당대회가 아니다. 원희룡은 지금 당선이 목적이 아니다. 아니다. 용산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욕을 하고 헐뜯는 게 지금 목적이다. 공격을 하는 게 지금 목적이다. 이기든 말든. 용산은 침대 축구에 돌입했고 빗장 수비에 들어갔고 나 혼자 공격수다. 네, 용산을 보여주기 위한 막 드리블 혼자 하고 막 공 계속 뺏겨도 다시 한번 돌격하고 막 파이트 이거 계속 혼자 하는 게 이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 두 분 쫑알쫑알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한참 진행 중인데 무슨 불입니까? 자, 없어. 없어? 어디 갔어? 맨 아래 있습니다. 맨 아래. 아, 여기 있구나. 네. 예, 뭐 당연히 빨간불. 빨간불이죠. 예. 지난주까지는 흥행은 된다. 예. 초록불이었는데 입장이 한 망했어. 주만에- 망했어. 자, 김민하 평론가 무슨 불입니까? 무슨 불일까요? 별로 안 궁금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무슨 불 같습니까? 빨간불. 빨간 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빨간불인데 빨간불인 이유 짧게 김정희 선생님. 이거는 지난주까지는 제가 흥행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도 흥행은 되고 있는 상황 흥행은 아닙니까? 되고 있어요. 네. 흥행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돌풍보다 우리가 이제 상상력의 빈곤이요, 정치는 상상력이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모든 게 지금 다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될 것 같다. 분당대회다. 예, 그러니까 스톱이야 스톱. 이제 올 스톱.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상황은 이미 심리적 분당이고 그리고 지금 나올 수 있는 모든 상대방을 위협할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왔거든요. 지금 이거는 인화성 물질이 지금 잔뜩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장해찬이 난입을 해서 갑자기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의 지금 그 수준이 지금 돼버렸다.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한 진짜. 상황이다. 분당대회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왜 빨간? 예, 보수 언론까지 물론 보수 언론 계속 욕하고 있었지만 보수 언론이 무슨 걱정을 하냐? 이명박 박근혜 경선처럼 된다 이게. 그게 왜 중요하냐? 그 경선에서 사실은 이후 상황이 이후 10년이나 규정된 거잖아요. 이명박 다스는 누구 겁니까? 도곡동 땅이 어쨌다고요? 이거 다 거짓말인 것이 여러분 이렇게 한 거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전당대회 때. 네. 그리고 박근혜 그거 최태민 목사. 예? 뭐 너무 힘들다. 거기서 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어차피 최태민 목사 그 네. 따님이 최순실 선생님인 것이고, 예? 네. 최통령, 박통령의 요절박통 돼가지고 다 박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요절박통 전당대회다. 지금 그렇게 생겼다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다 하나하나 수사 사안이에요. 네. 수사 사안이잖아요. 댓글팀이니 무슨 여론 조성팀이니 이걸 지금 당장 수사 안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국면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어떻게 써먹을지 어떻게 압니까? 큰일 났다 이거. 사천도 그렇죠. 한동훈의 사천. 사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방금 2007년 그때 대통령 후보 뽑는 그 전당대회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평가가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가장 진실했던 순간이었다. 서로가 세상을 향해. 서로가 세상을 향해 박근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스는 누구 겁니까? 얘기를 하면은 관중들이 청중들이 이명박 이명박 뭐 이랬던 시절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진실했던 순간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진실한 뭐 장해찬도 내가 보기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야. 굉장히 진실해 보이고 한동훈도 지금 진실해 보고 다 진실해 보인다. 김건희도 진실해 보여 심지어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자, 근데 이 여사 문자로 시작이 된 건데 이 여사 문자는 지금 이제 어쨌든 여의도의 정설은 원희룡 캠프에서 벌인 작전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됐든 이게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정해져 있으니까 원희룡 캠프 작전이라는 거 어쨌든 친윤 1월 달부터 뭐 그거를 뭐 알려졌고 뭐 이런 등등등의 얘기잖아요. 자, 이거를 예측을 못했을까요? 판이 이렇게 흐를 거라는 거. 그 원희룡 후보는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지금 밀리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원희룡 캠프가 주도한 걸까? 사실은 이 썰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캠프이긴 합니까? 사실 이 원희룡이라는 카드가 정말로 용산의 마음을 처음부터 얻어가지고 나온 걸까? 이거에 조차도 사실은 좀 약간의 그 다른 이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원희룡을 정말로 신뢰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많이 던져놓고 보자. 왜냐하면 한동훈이 지금 1차에 그냥 과반으로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주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게 처음에 컨센서스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경원 쪽으로 밀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원희룡이 등장한 거잖아요. 갑자기 이철규 의원이 뭐 만났네 안 만났네 이런 뭐 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은 원희룡을 진짜 전폭적으로 밀기보다는 대충 다 던져놓고 1차만 막아놓고 막기 어렵지만은 2차에서 쇼부를 보자, 승부를 보자. 약간 이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게 원희룡을 정말로 믿어서 정말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이 문자도 김건희 여사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하려면 네. 이거는 그냥 상식이야. 그러니까 네. 정말로 특히 친윤 무슨 뭐 한겨레 같은 좌파 언론이나 막 이런 게 JTBC 같은 막 MBC 같은 데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김건희 문자를 허락을 안 받고 할 수가 있을까? 네. 무조건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그럼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댓글팀 얘기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 생명보험협회와 손호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이고요.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 1800-7917입니다. 정성껏 어머니가 끓여주신 맛 그대로의 삼계탕입니다. 1kg 삼계탕 2팩 무료 배송이고요. 2kg 13,900원 인터넷 최저가니까요. 구매 방법은 네이버에서 푸드리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감수를 했다라는 거야. 이 정도를 살을 내주고 내가 뼈를 그러니까 취한다. 육참고해다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 정말로 싫은 거고 네. 한동훈한테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경고만동하면은 이게 우리는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사실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아니니까 당 대표가 되는 거를 막기는 사실상 힘들다라고 용산이 판단을 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 맞는 거네요. 자해극인 게. 그러니까 다 가장 진실할 때라 이번에는 지금 모두가 가장 다 진실한 순간이다. 진실의 순간을 지금. 맡고 있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생각을 뭐 당연한 말씀, 아주 그 냉철하게 상황을 진단한 말씀인데 네. 이게 그래서 모든 그간의 사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한동훈을 막고 싶은 거냐? 그냥 한동훈이 거듭나기를 거듭나기가 아니라 따로 나기를 홀로서기를 시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하면서 뭘 할 거냐의 문제에 있어서 네. 김건희 여사가 살아남을 수 없다. 김건희 여사가 재물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기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나서는 거죠. 이거를 너무 이번에 너무 투명하게 보여준 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자 사태가 다 폭로한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아주 명확해요, 이게.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할 때가, 그때가 이제 12월 이제 중순에서 말 넘어갈 때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기자들이 물어본 게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겁니까? 였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뭐, 법 앞에 뭐, 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조선일보가 바로 조건부 수용 시사한 거다라고 나오고 조건부 수용 시사한 거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24일 날 이관섭 정책실장이 KBS 방송 나와가지고 특검은 악법입니다 얘기하고 우리는 못 받는다. 25일 날 당정 협의가 열려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은 조건부 수용도 우리는 안 합니다. 입장 정리를 해버리고 26일 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에 취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다 입장 정리를 미리 다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그 다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안 하고 1월 5일 날인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되는데 요까지 평화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JTBC 보도를 보면은 이때 난리가 났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화를 내고 잘 생각해 보면 그때 뉴스원이라는 데서 윤석열 대통령
대노 기사를 한 번 낸 적이 있습니다. 대노. 대노라고 제목에 달아서 냈는데 대노는 김건희 여사 문자를 보면 경로는 매일 하는데 대노는 좀 특이한 건가 보네. 그러니까 단계를 넘어선 건가 보네. 그러니까 대노 했다가 제목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그걸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거를 톤 다운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시기에. 네. 그래 아무튼 대노를 하고 JTBC 나중에 보도 최근에 난 걸 보니까 대노를 하고 그 시기에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사퇴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JTBC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0차 갈등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1차 갈등은 우리는 1월 21일 날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 만나가지고 너 사퇴하세요라고 대통령이 했어요. 이걸 1차 갈등으로 보는 거잖아요. 0차 갈등이 비대위원장 취임 일주일도 안 돼서 있었다. 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네. 자기가 보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야 내가 김기현도 하고, 야 내가 김기현이도 대표 만들고 다 했는데 야 이제 너밖에 없는 것 같다. 동훈아 네가 가가지고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총선도 출마하지 말고 관리인 역할만 하고 바로 정부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보냈잖아요. 자기가 보냈잖아요. 자기가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사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일주일 만에 왜 사퇴하라고 그랬어요? 김건희 특검법 수용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한동훈이건 뭐건 없다. 바로 죽는다. 아. 그러니까 이때가 이게 드러난 거여서 그래서 한동훈이 제가 볼 때는 이 정권에서 대통령 측근 중에 김건희 언덕을 넘을랑 말랑한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야. 그 측근 중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대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국 열차에서 내렸던 첫 번째 인류군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1차 경선에서 끝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끝날 것 같아요. 끝날 것 같다. 예, 끝난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쪽에선 그렇다네요. 왜냐하면 원희룡 쪽이 이 온갖 난리부르스를 쳤는데 오히려 쭉 터지고 나경원 밑으로 내려가갖고 나경원 후보가 단일화하실래요? 이러잖아요. 지금. 그 끝난다고 보는 이유 어떤 겁니까? 일단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도 그렇고 네. 국민의힘의 내부의 분위기를 좀 전원을 들어봐도 한동훈 대세론이 이제 꺾이지 않은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수 진영은 지금 꿈도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까봐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선거에 그러면 이길 수 있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에 그래서 한동훈이 지금 좀 더 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팬덤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은 한동훈보다 더 경쟁력 있음을 본인이 못 보여준 나머지 세 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특히 사실은 나경원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분인데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그렇게 동작에 와가지고 9번인가 10번 갔죠? 7번, 그러니까 뭐 번인가? 7번이라 하고 다른 분들은 막 와가지고 했는데 결국 이겨냈잖아. 사실은 가장 어필할 부분이 나는 그게 아닌가. 오히려 한동훈은 어쨌든 그 총선에서 전체적으로 졌고. 총선에서 선거를 책임져가지고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경쟁력을 거기에 해야 되는데 계속 대선 뭐하고 대권 분리론을 얘기를 하니 한동훈은 대선 주자, 나는 당권 주자, 막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를 막 이렇게 하니. 가둬버리는 약간 자해적, 뭐 이번 전당대회가 자해적이 아닌 게 있겠냐만 어쨌든 그런. 근데 좀 이렇게 되면 선거 어떻게 전략인 됩니까?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두 분께 질문. 예를 들면 지금 이나물질 사이로 불씨를 들고 뛰어든 장해찬 장외에 있는 장해찬 씨 같은 분이 한동훈을 고발합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관리팀을 운영했다. 고발하고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가 떨어지고 나서 사천 당무감사 해야지. 당무감사 시작했는데 맞습니다. 막 이렇게 지금 가면 한동훈 대표가 버틸 수 있습니까? 그게 이른바 오늘 나온 김옥균 프로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김옥균 프로젝트. 그 기사화 됐어 그거? 기사화까지 됐어 김옥균 프로젝트? 동아일보가 어디가 와.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철규 이렇게 해가지고 김옥균 프로젝트 내가 얘기 안 했다. 이게 알지. 김옥균 프로젝트 아는데 그거 내가 얘기한 건 아니야.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3.1처럼 만들겠다. 네, 뭐 네.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법으로도 걸고 네. 정치적으로도 걸고 뭐라도 걸고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무슨 수로든 할 것이다. 꼭 그게 그 주인공이 장해찬 전 최고냐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꼭 그게 뭐 소재가 사천 문제냐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시도를 하겠죠. 그걸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싫어하는데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알레르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참 황당하다는 거예요. 저는 김건희 여사를 뭐 대놓고 무슨 뭐 김건희 여사 퇴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본인 입으로 특검을 받자고 한 것, 김건희 특검을 받자고 한 것도 아니고 거부권 행사 정당합니다 막 이랬고 조선일보가 사이드로 조선일보가 아 저 얘기는 조건부 수용을 얘기한 거야라고 해석해줬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영차 갈등해서 바로 사퇴해 이런 다음에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는 이거는 얼마나 이 정권이 김건희 여사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된 게 57분 동안 진중권 교수하고 통화를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진중권 교수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독자적인 어떤 정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터치 안 하고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쓴소리 하려고 그러면 바로 너 사퇴가 되는 이런 정권인데 보수에 있는 보수 유권자층이나 국민의힘 당원이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이거를 그러면 계속 김건희 여사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고 이걸 계속 이 체제를 갖고 가겠다라는 게 김옥균 프로젝트는 뭐든 간에 망하고 싶으면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진즉부터 윤석열, 한동훈 공멸론을 주장하고 계신 김주일세. 그래서 지금 예상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김옥균 프로젝트를 가동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래? 그러면 내가 저 김건희라는 사람 한번 넘어보자. 이러고 덤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시간은 한동훈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힘은 빠지게 돼 있고요. 올해 11월 10일이 딱 절반이에요. 2년 반이 딱 되는 딱 되고 그 이후 이제 12월로 접어들면은 이제 이 정권의 내리막길이거든요. 하산길이거든요. 그럼 내년 4월 보궐선거 있고 그러면은 당에서도 지금은 친윤들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중립기여 받고 있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하지만은 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그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그리고 뭔가 차별화를 안 하면은 지금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뭔가 한동훈한테 공세를 펼친다고 하면은 버틸 수 있다면 버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지도부가 붕괴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쨌든 장동혁 들어갈 것 같고 진종호도 어쨌든 올해 9월 달에 만 45세가 넘긴 하지만은 청년 최고위원으로 일단 뽑히고 그래서 들어가면은 버틸 수 있다? 두 명만 있어도 여기에 이제 박정훈이까지 들어가면 이제 3명 정도 있으면 완전 버틸 수 있으니까 버티다가 얘가 그런 거 있잖아. 그 축구에서 완전 다 수비진 다 뒤로 물렸다가 10명 수비하거든. 10명. 그러다가 이제 역습 들어가는 딱 그게 올해 연말에 나올 것 같아요. 연말에 나온다. 대역전, 대역습 시나리오가 있다. 김옥훈 프로젝트가 있다. 네, 저는 장해찬 변수가 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계속 될 것 같으니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지 마시고 뉴스를 보세요. 이게 더 웃긴데 뭘 드라마를 보십니까? 세상을 뒤엎을 시간 한 달. 네, 자 다음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때 민주당 무슨 불입니까? 김주일 쌤. 네, 노란불. 노란불. 네, 이유 노란불. 잠시 후에 들어보고 김민하 쌤 민주당 무슨 불입니까? 그럼 나는 파란불. 파란불. 네. 친명이에요? 아니죠. 네. 아니요. 강성 친명이에요? 친김. 친김? 네. 자, 김민하. 파란불부터 들어보죠. 왜 파란불입니까? 네?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 뭘 해도 지금 파란불. 파랗게 보여요. 뭘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야 여기 시뻘건데 저건 무슨 색이냐? 파란색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다. 뭘 해도 지금 파란불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뭘 해도 파란불이다. 왜 노란불입니까? 그 와중에. 아니 이제 최고위원 선거 들어갔잖아요. 네. 사실 당대표 선거도 당대표 선거지만 네. 이제 최고위원 선거가 저는 관심이 꽤 가는데 네. 내 메시지가 이거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하고 어떻게 싸울지를 본인의 플랜을 얘기해라. 이거 그리고 이재명 얘기 좀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오늘 나오게 다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진짜 막장이니까 너무 막장이고 내용도 막장이고 사람도 막장이고 지금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이번 될 전당대회가 굉장히 많이 중도층이 조금 표를 깎아먹는 깎아먹는 거다.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도층이 위험수위.
근본적으로 궁금 중도층이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걸 알까? 근본적 의문. 근데 계속 쓰니까 이재명 발의 뭐 이거를 계속 쓸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재명 마케팅 안 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최소화하고 본인의 경쟁력을 좀 얘기했으면 그만해라.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자, 파이트를 외쳐야 되는데 딸랑딸랑만 하고 있어서 위험하다라는 김준일 쌤의 이 노란불에 불구하고 민주당의 파란불을 드신 김민아 쌤 왜 파란불입니까? 그러니까 늘 저도 저런 말씀 드렸는데 네. 뭐 민주당은 뭐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네. 계속 뭐 이재명 대표 아니, 만세나 부르면서 가는 것 같고 질문도 2개밖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도 관심이 없어 민주당에. 무관심.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에 컷오프도 원래 컷오프라는 거는 중앙에서 그냥 해야죠. 근데 당원 50%를 넣었거든요 또. 당원 50%를 넣어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컷오프에 진출 못 하실 분이 진출을 또 하셨습니다 또.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네. 진출도 했어요. 네. 예.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재밌는 관객이 나올 건데 네.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 이제 저쪽 전당대회가 웃기기 때문에 이쪽은 그런 거 잘 스포트라이트가 안 받는 것 같고 보수 언론은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도 자기 이 연임 선언에서는 그런 좀 어려운 얘기를 막 했잖아요. 네, 민생 뭐 신성장 동력을 뭐 찾아야 되고 뭐 이런 어려운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권 주자로 보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이제 모드, 그런 모드로 갔잖아요.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어쨌든 요 당대표 선거 나왔는데 쟁점을 뭔가 뭐 물론 이제 뭐 사당화, 일극 체제 뭐 이런 데서도 찾으려고 하지만 뭐 지방 분권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일부분에서는 민주당 내에서의 쟁점이 지금 감세론 이런 데 사실은 숟가락 얹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종부세 그래도 줄여줘야 되지 않냐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는 종부세와 뭐 그런 영역의 얘기가 상속세까지 가가지고 가고, 예. 상속세도 일부분은 어쨌든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줄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는데 평소 같으면 이런 거를 이제 그렇게 푸는 거는 얘기를 그렇게 푸는 거는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수 언론이 한탄을 막 합니다. 뭐라고 한탄하는지 아세요? 민주당은 그래도 정책 얘기한다. 전당대회에서 정책 이슈를 얘기를 한다. 네. 조선일보에 팔면봉이라는 코너가 있잖아요. 네. 그 맨날 비아냥대는 코너잖아요. 그 코너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민주당은 그래도 그 정책 얘기하는데 점점점. 여당은 뭐냐? 여당은 뭔 쫑알거린다가 뭐냐. 노상방뇨가 뭐냐? 난 한동훈의 노상방뇨 얘기 듣고 난 너무 웃었습니다. 거기서 한동훈 주특기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노상방뇨 얘기를 거기서 노상방뇨를 어떻게 받아치냐 그거를. 예? 그 근거도 없이 왜 사천 얘기를 아니야. 와이프 얘기를 하냐를 오줌 싸고. 노상방뇨 같이 얘기합니까? 이렇게 받아치는 그 스킬 대단합니다. 네. 오늘 준일쌤 헤어스타일이 멋지다. 특히 잘생기셨다. 이런 댓글이 많다고 하고요. 미나쌤 오늘 텐션이 높아 보인다. 삼계탕이 맛있나 봐요. 이런 댓글도 있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먹을 걸 주면 잘한다. 그러니까 업됐어 삼계탕 먹더니 아이고 누구는 뭐 잘생겼다 이런 거 하고 나는 뭐 무슨 잘 먹는다. 뭐. 업됐어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여기 그나마 뭡니까 여기 도대체? 그나마 민주당이 정책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네. 그 정책의 내용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점에서 초록불을 근데 장기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민주당이. 저기서 우당탕탕 하고 있지만 지금은 빨간불이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거지. 그거에 주목을 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